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들었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미리 먼저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자, 선생님은 면접 강의 26년째 하고 있어요. 26년째. 오직. 그리고 수없이 말하지만은 수없이 말한 건 아니죠. 처음 말하죠. 자, 나도 모르게 처음 말하지. 여러분들은 처음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공시생활에 7년을 해봤어요. 7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랄까요, 어떤 마음이랄까요, 그런 거 누구 간절함이랄까요, 특히 뭐 장기 수험생들의 어떤 심정이랄까요, 그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또 합격이 간절한지도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26년 동안 살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삶, 뭐 사회생활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내가 부족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26년 강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수험생들한테 양심을 걸은 적이, 양심을 내가 양심을 어떤 뭐랄까요, 어떤 거슬리는 그런 행동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을 들었건,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말들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말이 거짓이다면 선생님 강의 그만둘게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재면접에 대해서 경기도 학생들이 제일 공부, 사실 경기도 면접 자체에 이런 재면접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작년에도 혹시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경기도 욕을 많이 합니다. 경기도에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우수를 받았는데 재면접을 본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 웃기는 일이잖아요. 우수를 받는데 왜 재면접을 보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론 사실은 개인적으로 미입을 봐가지고 한 번 더 구제해 준다는 차원에서 구제해 준다는 차원에서 재면접을 봐가지고 구제해 주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 또한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단 면접 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20분 정도죠. 물론 이제 뭐 포천 같은 경우 집단 토론이 있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3분 스피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은 3분 스피치가 있다가 올해부터 집단 토론으로 바뀌었죠. 도청은 또 온발표가 있다거나. 이제 그런 어떤 좀 더 면접 시간을 좀 늘려서 좀 더 심도 있게 면접을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 두 번을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나온다면 어느 정도 학생들도 수긍을 할 수가 있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또 국가직처럼 정말 체계적으로 국가직은 상당히 체계화돼 있죠. 정형화돼 있죠. 그죠? 30분 최소 30분은 정확하니 거의 30분을 채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분 스피치, 경험형 과제, 그 다음에 상황형 과제 이런 걸 통해서 직무 어떤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나름대로 납득이라고 할 만하죠. 국가직도 재면접이 없어요. 사실은. 웃으면 무조건 합격, 미입면 무조건 탈락이죠.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안 나와요. 사실 국가직 왜 미입이 없겠어요? 지방직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국가직 그 다음으로 미입이 원래 많아요, 원래. 그럼에도 어떤 사실 어떤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유독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금만 인터넷 검색 한 번만 하더라도 경기도 재면접에 대한 어떤 문제가 논란이 많고 그러한 어떤 각종 잘못된 루머, 인터넷에 떠도는 그 이야기들 너무너무 많죠. 자,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경기도 면접 방식을 한 가지만 간단해서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수도 재면접을 보고 일반적으로 미흡도 재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추가 면접이라고 하죠. 추가 면접, 재면접, 추가 면접 같은 표현인데 보통 공식적으로는 추가 면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냥 우리는 그냥 면접을 한 번 더 보니까 재면접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면접을 보는 것은 경기도밖에 없죠. 규정은 그래요. 규정을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우수를 받았을 경우, 그 다음에 미입을 받았을 경우, 보통을 받았을 경우 세 가지가 나오겠죠. 세 가지가 나오겠죠. 이제 보통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그냥 하늘에 맡겨야 돼요. 우수 보통을 받고 어차피 보통은 이제 어떠니 우수 미흡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어쩔 수 없고요. 당연히 보통 비율이 많죠. 당연히 보통 비율이 많아요. 보통 비율이 70에서 한 75% 정도 나오죠. 보통 비율이 70에서 보통 비율이 그렇죠. 그 다음에 미입이죠. 미입이 있고 그 다음에 우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수와 미입은 재면접이 추가 면접이 있어요. 추가 면접이 있죠. 추가 면접이 실시된다 그 말이죠. 추가 면접이 그죠. 근데 우수에서 만약에 추가 면접을 보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수 아니면은 보통이죠. 우수하는 보통. 미입에서 예를 들면 재면접을 보게 되면은 보통 아니면 미입이죠. 이렇게 보통 아니면 미입. 여기는
우수를, 아니, 미입은 절대로 재면적으로 보면 우수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이런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제도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1.3배수를 뽑았어요. 그죠? 보통 내가 예를 들면 10명 중에, 예를 들면 13명을 뽑았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13등이에요. 13등. 예를 들면. 13등. 그런데 보세요. 미입으로 재면적을 봤어요. 그럼 가봐야, 예를 들면은, 해봐야 무조건 보통이죠. 최대치 가봐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약에 재면접이 만약에 두 명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재면접이. 10명 뽑는데 13명 선발에 보통 3명이라 가져갑시다. 3명. 3명 정도, 2명이나 3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은 2명이나 3명인데 결과적으로 나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1명 하면 2명이잖아. 나 제외하면. 그럼 나는 다른 사람 다 보통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면접을 봐도 보통을 받아도 결과적으로 탈락이죠. 결국 탈락을 시키면서 면접을 2번씩 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재면접이 많아가지고 재면접이 5명이나 돼가지고 혹시 그러잖아요. 재면접이 5개 돼가지고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0명이에요. 선발로. 내가 하면 13등이어도 재면접에서 예를 들면은 4명, 5명이 미입이 나와버리면 4명이 미입 나와버리면 나는 보통을 통과하면 이 사람을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웃기죠. 더 웃긴 것은 이거죠. 만약 우수인데 우수 보통을 봤는데 내가 우수로 재면접을 봤어요. 우수로 재면접을 봤어요. 내가 만약에 10명 뽑는데 1등이나 2등이나 3등이나 성적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시 재면접을 받으러도 떨어져도 보통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또 재면접을 봐요. 그럼 보통마저도 합격이고 그냥 미입은 안 가니까. 이 왜 시간 낭비를 왜 하냐 그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일부 시군에서는 면접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재면접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재면접 결과를 이제 면접관부터 이제 했더니 해당부터 인사과에서 총무과나 받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받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일부 시군에 이런 어떤 폐해를 알죠. 일부. 아니 공무원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야 이런 폐해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기들은 성적을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죠. 미리 성적을 넣어서 일부 학원에서 성적을 미리 준다는 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물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기들이 할 일을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럼 자기들이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말하지 안 해야 되죠. 그리고 도청으로 정식으로 문의하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도청이 같은 정식으로 우리는 성적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어요. 공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적은 면접관한테 주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일부 학원에서 컷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성적을 주네 만에 성적을 다 헛소리다라는 것을 그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도청에 직접 공식적으로 문의하면 알아요. 성적은 면접관한테 주지 않아요. 아니 성적을 보고 면접을 진행하면 그건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시구는 어떤 성적을 주고 면접관한테 어떤 시구는 성적을 안 주고 말이 되는지 공무원이 그렇게 상식이 없고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저는 공무원을 믿습니다. 그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공정하게 어떤 면접을 저는 진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면접관도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 가족 중에 부모님한테 여쭤보시면 알 거예요. 부모님한테 면접관으로 여기에 보면 경기도에서 아버님께서 부모님들이 근무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녀들한테도 대입을 안 해줘요. 하지만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자연스럽게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성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 또 이어서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데 경기도는 보통 75점, 미입 같은 경우는 보통 재면접 대상자가 보통 25%, 30%. 최근에는 20대 초반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25%에서 20% 전후 미입이 나와요. 미입은 나온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수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면접이면은 보통 보면 우수를 많이 주면 더 좋은데 실제로 대부분 최대치 잡아야 5% 이내예요. 5% 이내. 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은 선생님도 몰라요. 하지만 재면접 비율을 계산하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나중에 탈락자를 계산하면 대충 우수가 몇 % 나온다? 대충 파악이 가능해요. 5% 이내다. 실제로 경기도는 어떤 일이 발생된다면은 실제적으로 미입으로 인해서 내가 작년에 대표적인 곳이 시흥일행.
소수 직렬은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요. 시행 일행 같은 경우는 필기컷이 있고 일배수컷이 있어요. 좀 설명하겠지만 일배수컷이 있고 필기컷이 있어요. 사실 일배수컷 같은 경우는 기본 규정이 뭡니까? 예를 들면은 국가직처럼 국가직은 일배수컷에 걸려 있으면은 전공 과목을 보거든요. 올해도 바뀌었어요. 전공 과목 합산 과목을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총점이 같다. 그러면은 전공 과목 합산 과목이 높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국가직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직렬이 선발이라고 비슷하게 다 뽑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공 과목으로 딱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지방직은 그렇지 않고 지방직도 이제 2027년부터 국가직처럼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규정이 뭐냐? 규정이 뭐냐면은 동점자는 항상 들어오세요. 자, 여기 자료 있어 앞에. 동점자는 일배수컷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일배수컷.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발인원이 100명이에요. 100명. 선발인원이 100명이면 그냥 100등. 이 100등에 걸려있으면 돼요. 만약에 동점자가 예를 들면 11명이다. 동점자가 11명이다. 동점자가 11명이다. 그 말이죠. 동점자가 11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100등부터 110등까지도 일배수컷이에요. 반대로 100, 그러면 100명이니까 90등부터 100등에 걸려도 일배수컷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일배수컷이에요. 왜? 100등에 예, 100등에 다 걸쳐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 이 동점자 수가 20명이건 30명이건 상관이 없어요. 20명이건 30명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동점자는 규정상 가치 움직여요. 가치. 규정상 면접에서 보통 이상만 받으면 무조건 최종 합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발표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최종 발표를 보면은 선발인원보다 대부분 모든 지역, 소수 직렬은 이제 빼놓고요. 대부분 다 선발 인원보다 최종 합격자 인원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일배수컷에 걸려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점수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내가 일배수컷 이야기를 꼭 해주잖아요. 그잖아요. 일배수컷. 근데 그 일배수컷에 걸려도 뭐가 유리하겠어요? 이쪽 안쪽으로 걸린 것이 무조건 유리하겠죠. 예. 바깥쪽으로 걸리면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겠냐. 예를 들면은 100명을 뽑는데 100등부터 110등까지 있죠. 110등까지가 동점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10명으로. 11명으로. 그런데 만약에 111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1.3배수를 뽑으니까. 1.3배수까지 뽑으니까 경기도는 130명, 20명 정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예. 동점자까지 포함해서 20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100등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만약에 111등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혹은이죠. 이 동점자 중에서 동점자가 11명이죠. 동점자 중에서 한 명만 우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등에서 110등 사이에서 11명 중에서 한 명이 우수를 받거나 더불어서 예를 들면은 일배수 밖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우수를 나와버리면은 이 100등부터 110등까지 보통 본 사람 다 떨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발인원이 100명이 맞춰지는 거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된가요? 그러니까 일배수 끝으로 기술 직렬 같은 경우, 소수 직렬 같은 경우 이런 변수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경기도는 이런 변수가 적어요. 그죠? 원래는 이런 변수가 생기는 것이 맞아요. 원래는 이런 변수가 생기는 것이 맞는데 경기도는 반대 현상이 생겨버리죠. 반대 현상. 어떤 반대 현상? 예를 들면 미입이 오락 말아요. 미입이 많아요. 미입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버리자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은 100명을 뽑아요. 그럼 똑같이 여기도 111명이 됐는데 동점자가 100명 선발에 110명이 필요했는데 일배수컷에 걸려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106등부터 예를 들면은 106등부터 11명 더하면은 117등인가요? 아니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95등부터 예를 들면 106등까지 96등부터 106등까지 해가지고 동점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 106등 안에서 어쨌든 간에 106등 안에는 모두가 보통을 맞았을 경우에는 전부 다 합격이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경기도는 어떤 일이 생겨버리냐면은 실제적으로 100 예를 들면은 이 사이에서 함께 106명 안에서 미흡이 예를 들면 재면접을 한 10명 봤어요. 예를 들면 10명을 봤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현장마다 그런 사례가 있었죠.
자, 그럼 10명이 만약에 했어.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자, 10명 중에서 만약에, 물론, 일배수 밖에서도 예를 들면은 미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통계라는 것이 일배수, 면접관은 점수를 모르는데, 일배수 밖에만 미입을 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럼 일배수 안에서만 또 반대로 미입을 준다?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점수 보고 그냥, 예? 너는 일배수 밖이니까 떨어진다. 미입 뿌려버리고. 너는 일배수도 아니니까 미입 뿌려버리고. 예? 이런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니 상식적인 행동을 안 하겠죠. 그다음 그리고 또 면접관은 더군다나 성적을 예? 알지 못하고 진행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기서 한 2명 있다 합시다. 확률적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통계라는 게 똑같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일배수 밖이라고 해서 면접을 예? 대충 보고 일배수 아니라고 해서 예? 면접을 또 대충 보고 혹은 일배수 밖이라고 해서 면접을 잘 보고 일배수 아니라고 해서 면접을 못 보고 또 반대로 일배수 안에서 면접을 잘 보고 일배수 밖에 면접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수험생들이 면접을 선생님이 26년 해봤지만은 사실 면접을 잘 본 사람은 좀 특출나달까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5 내지 10% 정도고 대부분 다 솔직히 비슷비슷합니다. 실력들이랄까요? 예. 대답하는 거 보면 얘는 우수 받겠다 그런 감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 평범하게 보통 저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런 느낌이지 특출나게 봤던 예를 들면은 어떤 몇백 명이 예를 들면 면접을 잘 볼 것 같다 우수받 그런 거 없어요 사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배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더 면접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더 간절하니까 다른 시험도 없어요.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간절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오히려 열심히 합니다 원래 면접이란 게. 그러니까 확률이란 게 똑같이 우리가 미입 비율이건 우수 비율이건 똑같이 일단 비율이 나온다 할지라도 당연히 우수 비율도 일배수 한이 더 많겠고 당연히 예를 들면 미입 비율도 일배수 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경기도는 130%를 뽑잖아요 보통. 물론 동점자에 따라서 130%가 안 될 수도 있고 130%가 조금 넘을 수도 있겠죠. 동점자 기준 수에 따라서.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 130명의 예를 중에서 예를 들면은 동점자가 있기 때문에 보통 110명이 보통 일배수 컷에 걸려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는 20명이 일배수 밖이에요. 그러니까 110명과 120명, 20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왜 일배수 컷은 동점자가 있으니까 왜 규정을 일배수 컷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면접에서 보통만 맞으면 최종 합격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해 안 되는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러면 당연히 미흡 비율도 우수 비율도 여기에 미흡 비율도 우수 비율도 똑같이 그냥 우리가 간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그게 통계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미입이 나왔다. 그럼 미입이 나왔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8명이고 여기가 2명 정도 혹은 9명에서 1명 정도예요 미입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도에서 재면접 비율은 고득점자 예를 들면은 미흡 비율이 보통 8에서 90%가 되는 거예요. 일배수 밖에서 어떤 예를 들면 미입을 받은 사례는 10에서 20% 나오는 거예요. 전체 어떤 재면접 대상 중에서. 자, 작년에 예를 들면은 전체 대상자가 그 표에 다 나와 있지만은 내가 통계는 내가 숫자는 계산 안 했지만 작년에 보면은 작년 기준만 보면 여기서 싹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재면접 전체 인원이 484명이었어요. 484명. 전체 인원 싹 재면접 대상자 숫자를 시군별로 싹 되었더니 484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개별 통보되는 지역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같은 거 아예 그냥 어떤 시군 같은 게 개별 통보를 해버려요. 개별 통보. 그러니까 얼마나 비율이 기본적으로 484명이라면 재면접이라는 것은 480이라는 것은 몇 퍼센트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다가 484명이 재면접을 받고 여기다가 개별 통보 지역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된 거예요. 제외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는 몰라요. 왜? 거기는 대부분 재면접을 보는 지역은 공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재면접 대상자 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 합격한 사람만 따로 공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물론 안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선생님은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공지를 하나하나 찾고 여기다 표를 계산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할 수밖에. 아니, 그러면 공고가, 시군에서 공고를 거짓말 하겠습니까? 예? 공무원이, 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면은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그잖아요. 국민들에게 어떤 공고를 하는데 거짓말로 공고합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거짓말 친 거네. 예? 그잖아요. 그러면은, 예? 필기 합격자를 공고하고, 예, 그 다음에 추가 합격자를 대상을 공개하고 면접 비용이 나오겠죠. 얼마인지. 그러면 최종 합격 인원이 나와요. 추가 합격에서. 그러면 그 수치를 다 계산하면 다 나오잖아요. 예? 아니, 내가 산수를 보다, 이건 산수에 산수.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아니, 선생님이 산수를 못 합니까? 산수를 못 하냐고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재면접 대상자가 우수가 몇 명이냐? 그건 파악 못 하죠. 우수가 몇 명으로 재면접을 받고 미흡으로 그것은 파악할 수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식으로.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상식 요거 상식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예? 아니, 뭐 성적을 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데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닌데 성적 나쁜 사람 미흡 주고 성적 좋은 사람 우수 많이 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잖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면은, 예, 개별 통보한 지역들이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 그런데 이 숫자가 엄청난 숫자죠. 그냥 안 그래? 여기다가, 그럼 몇 명인지 여기다 알파를 해봐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중에서 이 480명을 함께 개별 통보 지역 빼놓고, 이 480명을 가정을 해봐봐. 그잖아. 예? 우리는 미흡으로 재면접을 고득점자 미흡이 우리가 8, 90% 산다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컷라인, 필기컷으로 재면접을 본 사람은 10에서 20% 산다. 이게 상식이야. 상식이라고, 상식. 아니, 통계 좀 공부한 사람들은 금방 알고,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이것은, 금방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봐봐요. 자, 이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 중에서, 작년에 어떤 정식으로 공고한 시군에서 480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 구제가 됐냐 그 말이죠. 몇 명이. 예. 여기에 보면 재면접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작년에 실제 구제율은 약 72명밖에 구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14.9% 돼요. 15%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심각하죠. 그런데 경기도 이것이 팩트예요. 이게 팩트. 이것이 해년마다 비슷해요. 해년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최근 4년 동안 통계자로 선생님 카페에 올려놨잖아. 3년치랑 다. 그잖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통계자료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제율이 14.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득점자 8, 90%에서 미입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15% 합시다. 15%가 구제되고, 예. 또 만약에 성적 1배수 밖에서도 15%밖에 구제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실제 어떤 사례가 발생했냐. 작년에 경기도 시흥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 시흥의 필기컷이 예를 들면 고득점자가 시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재면접 대상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도 지금 봐볼게요. 시흥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시흥을 봐보시면은 시흥이 몇 페이지 있어요? 예? 시가 잘렸네. 몇 잘지? 이거 구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행이지. 이것을 팔로 해가지고 한번 복사 한번 더 해주라. 것이 이거 잘 하나 가져가서 팔로 줄여가지고 보이게끔 바로 보기로 한번 해달라고 좀 담당자한테 말씀하세요. 이 파일 보여주면서 확인해주면서 잘려 이렇게 말로 할게요. 자, 잘렸네요. 파일에 선생님 카페에 있으니까 보면. 근데 카페에 혹시 본 사람 혹시 자료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엔 잘 보일 거예요. 잔적인 예로 시험 같은 경우는 예를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는데. 냅둬 그냥 자료 파일 있으니까 냅둬 버려요. 시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작년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고득점자가 어떤 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기컷에서 소위 말해서 밖에 1배수 밖에 있는 1배수의 컷에 걸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보통 받고 다 최종 합격했어요. 보통 받은 사람은 다 최종 합격했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고득점 재면접 아까 말한 어떤 8, 90%의 고득점 고득점 1배수 카세부터 시작해서 1배수 안에 걸려있느니 그 인원들이 바로 미입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필기컷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보통 받고 최종 합격. 그럼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그때 제자가 4명이 있었어요. 4명. 4명이 최종 합격을 했어요. 예? 4명이. 필기컷인데 불구하고. 자기는 보통 제면접도 안 봤어요. 제면접 안 봤으면 보통이잖아. 그래, 안 그래? 예? 운이 4명 연락이 와요. 선생님 필기컷이거든요. 필기컷 선생님이 몰라요. 다 알지. 여러분들 합격자 발표하면 필기컷만 떠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점수가 합격이 있단 말이에요. 걔들이 가면 선생님한테 거짓말 치겠어요? 예? 거짓말 칠 일이 없죠. 그잖아요. 그리고 필기컷인지 알아요. 선생님이 코칭하면서도 맨날 필기컷 노래를 불렀으니까, 선생님이. 예? 재작년에는 수원일행에서 그랬죠. 수원일행에서. 재작년에는 수원일행에서 예를 들면 필기컷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보통, 당연히 미흡은 떨어지겠지. 보통 맞은 사람들이 재면접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재면접 때 필기컷에 보통 맞은 사람들이 다 합격했어요. 전부 다 보통 맞은 사람 다 합격했어요.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소수직렬에서는 부지기수예요. 소수직렬에서는. 심지어는 그래서 소수직렬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과거 통계 자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통계 자료 꼼꼼히 여러분들은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아요. 선생님은 모든 걸 다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통계 자료에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소수직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필합할 때 1명 뽑으면 3명을 필합하고 2명 뽑으면 4명을 하고 3명 뽑으면 5명을 필합으로 보통 하는 것이 규정이고 내부 규정이에요. 그러면은 동점자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은 2명을 뽑는데 5명이 필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3명을 뽑는데 예를 들면은 동점자 때문에 6명이 필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 동점자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경기도에서 시군이라는 걸 특별시군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요. 특별시군은 언급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은 면접을 2명 뽑는데 3명 뽑는데 3명 뽑는데 6명이 필요하고 그랬어요. 6명이. 그런데 재면접 대상자가 4명이었어요. 4명. 4명. 재면접 4명 다 미입받고 정원에 미달되는 징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보통 받은 애는 필기컷이었어요. 또. 이런 일이 발생했죠. 심지어는 어떤 지역 같은 경우, 여러분 최종 합격자 공고문에 보면 분명히 면접을 했는데 최종 합격자는 없는 직렬이 있어요. 소수 직렬에. 실제로 그래. 면접은 봤는데 면접 인원은 들어가는데 최종 합격자 없어요. 네? 그런 경우도 일부 몇 개 직렬에서 있었어.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몇 개 직렬이 있었어요. 왜? 재면접 다 탈락이 아예 최종 합격자가 없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방금도 전에 지방직 강의를 했어요. 통합지방직. 나 뭐라고 이야기했냐? 지방직 때. 여러분 들어본 사람 말고 여기 아침에 들어본 사람 못 모르고 강의 9시 반이냐고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 강의 있나요? 우리 학생 아침 강의 들어봤죠? 아침에. 중간에 선생님이 지방직 때 뭐라 했냐? 인천,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인천, 대구 정도, 강원 정도는 빼놓고는 사실 미흡비율 1%가 그랬어요. 1%도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지방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선생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팩트를 말하는. 그러면은 왜 내가 팩트라는 것을, 이 사실의 팩트라는 것을 이게 지금 수원시 자료가 있죠. 수원시 자료. 수원시 자료를 따로 내가 선생님이 준 것이 있어요. 선생님이 수원시 자료를 따로 준 거예요. 2024년도 수원시 지방공무원 최종 합격 공고하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조사한 내용하고 정확한 일치래요. 이 자료는 선생님이 언제 받은 거냐면 불과 한 달 전에 받은 거고, 2000 통계 자료는 일주일 동안, 거의 한 10일 동안, 면접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수사각으로 조사한 자료예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실제로 재면접 몇 명 왔냐, 혹시 안 온 사람 있냐, 그런 것까지 재면접 대상 물어보면서 조사한 자료예요. 그 다음에 또 재면접 공고문 있죠. 시공 공고문 들어가서 다 조사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사한 수원시 자료하고, 수원시 자료하고, 그 다음에 한 장짜리 준 자료하고, 실제 결과에서 똑같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맞다. 그러면 이 자료가 선생님 무슨 자료예요? 물어보면 이 자료는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자, 2번 연속 수원에서 면접을 탈락하셨어요. 고득점으로. 그분이 공개정보 청구를 정보 공개 청구 있죠? 이걸 통해서 준 자료예요. 여기서 이제 일부 내용은 선생님이 좀 삭제를 했어요. 편집을 했어요. 좀 불편한 어떤 내용이 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삭제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것이 정보 공개를 통해서, 그 학생이 나한테 느닷없이 갑자기 어느 한쪽에 카톡이 한 통이 왔어요. 선생님,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그분이세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그분이 두 번의 탈락을 고득점으로 또 수원에서 두 번 연속 탈락을 하셨어요. 자, 자기간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정보 공개 총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정보 공개. 그래서 선생님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뭐 20대, 심지어는 30대, 40대 이상 이런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 자료하고 선생님 했던 자료하고 똑같이 일치해요. 그런데 똑같이 일치하다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선발 인원이 197명이고, 수원시 자료 보면 선발 인원이 197명이고, 필기 합격은 271명이었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재면접 비율이 71명이에요. 71명. 예. 엄청난 일이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나중에 보시면은, 최종 합격은 188명밖에 실제로 안 됐어요. 오히려, 선발 인원보다도 더 못 미쳤어요. 선발 인원보다도 못 미쳤잖아요. 아까 전에 그런 사태. 재면접 때문에 선발로 그런 경우도 수원도 있었어요. 그죠? 이런 일이, 이 편은 여러분들이 분석하면 금방 보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사실 공개적으로 하는 건 참 그렇지만은, 다 모든 시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니까 안타까운 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예, 성적에 상관없이 거의 탈락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는 내가 정확하게 내 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공직사회에서 옛날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인천시에도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인천이 원래 그 시청에서 시에서 어떤 시에서 주관해서 예를 들면 면접을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해당 구에서 우리 구에서 근무할 사람이니까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면접을 보자 해가지고 시군구 면접을 시행했죠. 인천에서. 원래 인천에서. 그랬더니 시군구 면접을 진행하면서 난리가 났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시군구 면접을 시행한 2년 차인가 그때 40대가 전멸했어요. 전멸. 면접에서 40대 이상이 단 한 명도 성적에 상관없이 전부 다 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천 시군 같은 그분들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때 선생님도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분들이 직접 정보 공개 청구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시장도 찾아가고, 직접 그 군에, 자기들 합격한 군에, 예를 들면 지자청도 찾아가고, 또 언론까지도 일부 살짝 보도가 됐었어요. 언론까지도 살짝 보도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공론화돼가지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공론화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한마디로 시군구에서, 이제 시군구 면접을 인천에서 이제, 원래는 시에서 주관해서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인천시에서 다시 가져왔어요. 너희들한테 못 맡기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통합해서, 광화하고 옹진만 제외하고, 거기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뒤로 40대 분들이 떨어진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예, 그런 일이 발생했죠. 나는 개인적으로, 모든 시군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군.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대부분 떨어졌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 정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내가 항상 그렇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공직생활이라는 게, 공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직처럼, 서울시처럼 객관적이고 투명한 어떤 면접을 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국가직은 정말 투명합니다. 연령대도 보시면, 최종 합격자 연령대도 보면, 골고루 하고, 비율도 그 비슷하고요. 네,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시군 면접에 이것도 문제점이죠. 옛날에 그 도에서 주관해서 면접 볼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옛날 경기도도 과거에는 도청에서 다 주관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시군별 면접을 바뀌면서, 각자 어떤 면접 방식의 자랑이랄까. 결과적인 측면 자랑권을 보여줘. 자기들이 어차피, 시군 단위로 면접을 보고 거기서 자랑권을 모두 대부분 줘요. 큰 틀에서 규정은 따르지만 대부분 자랑은, 면접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은 그 시군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강의 때도 학생들한테, 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좀 신경을 써주려고 노력했고요. 면접을 잘 봤으면 좋겠다. 내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는 사실 내가 사실 예전부터 사실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공교도 정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뉘앙스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나이가 좀 40대 이상 분들 좀 면접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는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문제의 결과를 보고요. 선생님은 사실 개인적으로 충격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경기도를 내가 많이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죠. 그다음에 경력단절이 무슨 죄냐? 예. 경력단절이 대체 무슨 죄냐 그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키우면서 뭐 또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오히려 가산점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는 생각.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 함께 공직사회도 여전히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아무래도 직급 공직사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해서 수직적인 조직 문화. 이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약간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 아무래도 불편한 어떤 동거랄까요? 불편한 관계가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 MZ 세대들이 그 어떤 퇴직이 어떤 이런 것도 면접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이 면접을 자주 하는 질문이죠. 보통 MZ 세대들이 1년 안에 공직사회에 들어가가지고 보통 20% 정도가 요즘에 최근에 그만두고 있죠. 경기도는 더 합니다. 경기도는 평균이 좀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만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있지만은 그중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공직사 폐쇄적인 수직적인 조직 문화, 그렇죠? 당연히 어떤 급여 그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처음부터 또 공무원 준비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공무원 급여가 적다는 건 다 알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유는 안 되죠. 그 이유가 이런 조직적인 어떤 수직적인 조직 문화. 그래서 어떤 MZ 세대들은 어떤 MZ 세 특징이라면 자율성, 뭐 창의성, 혁신성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어떤 키워드잖아요. 그런데 공직사의 어떤 수직적인 조직 문화하고 사실 어울리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하다가 벽에 부딪혀요. 벽에 딱 부딪히게 되죠. 그 벽에서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그런 사회가 많죠. 그 외에도 또 한 가지는 악성 민원인. 이런 것도 갑질이라든가 악성 민원인. 악성 민원인. 갑질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 내에서 갑질도 있지만 또 이 갑질이라는 게 민원인들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의릴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의 의무에도 공무원이 13대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이 일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행동. 그것이 공무원 13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친절 공정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민원인한테 친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예를 들면 뭐 국민신문관에 신고 들어갔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은 징계받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민원인한테 화가 나가지고 욕 한마디 했다. 무조건 여러분들 징계받고 벌금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런 스트레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아까 민원인들에 대한 스트레스, 민원인들의 갑질 같은 거. 또 조직 내에서도 사실 여전히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갑질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직도 생각이 깨있지 않은 대부분 상관들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데 당연히 일부가 그랬죠. 일부가 그러겠죠. 그죠? 그런 어떤 갑질 문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급여가 적다 이런 것은 사실 둘째 문제예요. 그다음에 그런 악성 갑질 문화. 그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수직적인 조직 문화. 이거 못 버텨요. 젊은 세대들 안 맞죠. 그래서 그만두는 것이 사실 많이 있죠. 근데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40대 분들이나 특히 뭐 그런 분들 같은 오히려 그런 걸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내 개인적으로.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그 이유 하나죠. 그잖아요. 더구나 그분들은 대부분 얘도 다 키운 상태고, 그쵸? 일하기가 편해도, 아무래도 자기가, 예를 들면서 쉽게 말하자면 부리기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본질적으로 하는 어떤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런 오픈특강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이런 데서 공무원들도 조직들도 듣습니다. 선생님 오픈특강을. 안 들을 것 같습니까? 다 듣겠죠. 한번 느껴봐라 이야기. 느껴봐라. 한 번 정도는 너희들도 한번 고민해볼. 내가 경기도가 선생님 면접을 경기도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경기도 욕을 많이 합니다. 이런 면접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정규 시간에 더 합니다. 선생님이. 오픈특강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일 그잖아요. 그리고 15분, 20분 만에 평가해가지고 이 결과에 보면 나왔잖아요. 이게 수업만 보도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일부 학원에서 자, 내가 말씀드린 다 했던 말들이 함께 소두에 말했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들었던 내가 어제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 카톡도 들어오고 풀치노도 오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선생님 경기도는 제가 다른 데서 오픈특강을 들었는데 성적을 뭐 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던데 웃기지 마세요. 줄것 다 깨놔도 내가 말했잖아. 물론 모르는 일이지만 그 자체가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우리는 공정하지 못한 자기들 입으로 블라인드 면접에 해놓고 성적을 만약에 준다면 그래서 면접관한테 준다면 그 자체가 자기들 자체가 이미
예? 예? 공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분명히 내가 그것은 도청에서 문의를 했고 도청에서는 예, 면접관들한테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거짓말들이 있죠. 또 거짓말. 또 거짓말이 뭐냐? 보세요.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눈으로 수원 한 가지만 예를 받아 이 재면접 비율을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수업만 하나만 보더라도. 왜? 이것은 정보공개창구에 의해서 예,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재면접 비율, 자 이런 말들이 있죠. 두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 예? 자,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던 내가 이전하겠잖아요. 선생님 말을 믿으라겠잖아요. 자, 어디서 들었건 자, 예. 그것은 단순히 그냥 사기예요, 사기. 사기라고. 예? 왜 사기를 친 줄 알아요? 말씀드릴까요? 자,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에 장사꾼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장사꾼. 그러면은 합격자가 130명이 있어. 예를 들면은 1.3배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30명 데리고 130명에서 110명은 1배수, 최소한 1배수 컷이야. 그래, 안 그래? 20명은 1배수 밖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꾼이라면, 예, 예, 110명 데리고 장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어. 나한테 이익이 되겠어. 20명 데리고 장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당연히 110명 데리고 장사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짓말을 눈도 깜짝 않고 치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들을. 그러니까요. 예? 나는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겠어요. 그러잖아요. 예? 내가 당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 그 진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만약에 선생님을 건들면은, 예? 선생님을 계속해서 건들면, 예? 녹음된 파일까지 내가 오픈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선생님이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왔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공개하지 않을게요, 선생님.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10명 데리고 장사를 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 다음에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것을. 이 자료는 선생님이, 여러분도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확한 자료가 있음에도 뭐라고 말을 하냐. 경기도 재면접은 오픈. 이것도 작년에 그대로 캡처된 걸 학생들한테 상담할 때 그대로 가지고 작년 재작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다 캡처 다 해놨어요. 그 자료 다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예? 경기도는 재면접 비율이 5% 미만이다. 예? 그잖아. 좀 하면 또 바뀌어. 그 다음에 또 바뀌어. 5 내지 10%다. 예? 작년, 재작년에는 5% 미만이라겠고, 또 올해는 5 내지 10%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더 웃긴 거짓말이 뭐예요? 대부분요, 재면접을 보면요, 90%가요, 다 보통으로 수렴해요. 그것이 왠지 알았어요? 선생님도 있잖아요. 내가 작년 강의를 들어보세요. 선생님도 있잖아요. 미임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미임 이야기 하면 성적 좋은 사람들이 110명, 130명에서 예를 들면 1300명이면 1100명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1100명이 절 좋아하겠습니까? 미임 이야기 하면. 네? 미임 이야기는 수험생들이 민감한 부분이에요. 선생님은 지방직 강의 들어보세요. 내가 아침에 뭐라 했는가? 1%도 안 된다고 해서 미임 1%도 안 된다고 해서 1%도 안 된다고. 네? 하지만 경기도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 내 양심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양심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나도 여러분한테 얼마든지 편성해가지고, 그래요. 다 재면접은 모두 보통으로 수렴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본 사람들은 알아요. 작년에 예를 들면 재면접을 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그들은 알아요. 하지만 수험생들이니까. 그들이 만약에 보세요. 그 학생들이 왜 없겠어요?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도요. 예, 고득점, 미흡, 전용 단톡방 그런 것도 운영하고 그랬어요. 예? 학생들이 얼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짠합니까? 그러나요. 예? 그렇게 공부 수년 동안 해가지고 고득점으로 미입 2번 맞고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실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인가요? 예? 내가 필기 컷으로 최종 합격을 못해도 가슴이 아프고 속상할 일인데, 예? 예,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지금까지 설명한 자료만으로도 자. 예, 미입이 5%다, 5% 혹은 뭐 7%다, 10%다.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정확한 이 들통이 난 거죠. 정확한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재면접 비율이, 예? 90%가 예를 들면 다시 보통으로 수렴한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 들통 났죠.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공하는 거예요. 가공하는 거예요. 다. 그냥 여러분들 수단으로 생각하고 가공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나는 그랬잖아요. 예?
경기도 면접에 싫어한다고. 내가 선생님 있죠. 어제 내가 사진 한 장 올렸죠. 사진 한 장. 나는 이런 결과를 과거부터 알고 있었고 계속해서 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래서 선생님은 재면접에서 구조율이 떨어진다는, 작년에 전체에는 재면접 구조율이 15%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 100만% 팩트라니까요. 100만% 팩트라고. 100만%. 예? 15%도 안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코로나 그 2020년에 그 집합명령이 있어가지고 아예 학원 폐시하고 장사도 못하고 다 문 닫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2020년대. 아직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아마 그때 그 시절에 아마 온라인 수업했을 거예요. 학교 안 나갔을 거예요. 2020년대. 그래 안 그래요? 그때도 재면접은 있었겠죠. 그 짠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 비 오는 날 아직도 앉아. 어느 한적한 공원 사람 없는데 불러다가 3일 동안 비 오는 날까지 밤 9시까지 공원이나 다행히 있잖아요. 불이 켜져요. 가네. 거기서 선생님 내가 아니 재면접 비율이 다시 재면접을 봐가지고 90%가 보통으로 수렴한다면 내가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겠어. 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살면서 상담해주면 되지. 예? 뭐 내가 선생님 바보요. 26년 동안 강의하면서 그런 걸 그들이 안타까우니까. 예? 그 사진이 그거예요. 그 사진이 3일 동안 학생들을 부르다가 한 번 더 너는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다시 다음날 와라 해가지고 그 걔들 또 자기 꼭 선생님이 수원에서 공원에서 했는데 한적한 공원에서 했는데 수원 한적한 공원에서 했는데 쫙이 뭐 3시간 차 타고 심지어는 지방에서 있는 사람 차 타고 와가지고 재면접 하더라고. 선생님한테 재면접 좀 당연히 거기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물론 재면접 대상자 중에서도 우수가 있었어요. 우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100% 거짓말하는 소리죠. 나는 그 캡처 다 해놨어. 작년에 자기가 다 했던 말들 있죠. 다 캡처 다 해놨어요. 내가 캡처만. 5% 미만이다. 90% 보통으로 수렴한다.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 함께 지금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늘 퍼뜨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하늘나라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이.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거짓말이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모든 것이 거짓말.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레기들이 근성이 있어요. 기레기들이. 100가지, 어떤 사람을 할 때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한 가지고 계속 건들죠. 비방하고 건들고. 이게 기레기예요, 기레기. 전형적인 기레기 사는 일. 그런데 공무원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내가 그 말했죠. 이 공무원 시험과 필기시험과 달라요. 필기시험에서는 사실 1000명이 예를 들면 필기시험 보면은 그 해 합격한 사람은 사실 100명, 200명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면접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80%는 다 합격에 떠나버리죠. 그렇죠? 1000명이면 1, 200만 남죠. 그들의 소리는 작은 거예요. 그들이 또 그 다음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죠.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것이 거짓말이 다 먹힌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 거짓말이 먹혀요. 바위를 동원하고 도둑이 재발절인 거 도둑이 재발절인다. 예? 자기는 바위를 쓰지 않는다. 바위를 동원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들 지역별 단톡방 이런 거 내가 사람 자체가 필요 없고 왜 이런 거 지역별 단톡방 내가 홍보 안 해준 줄 알아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면접 준비하는 사람들 면접만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거에 그것도 다 가지고 있어야 내가 잘해서. 이 스피치 학원이라든가 뭐 학원들에서 바위를 동원해가지고 알바들 동원해 지역별 단톡방에서 특정 강사 비방하고 특정 강사 칭찬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역별 단톡방을 아예 면접 홍보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선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거 지역별 내가 검증된 사람은 대신해줘요. 소원보로 적고 해서 해라. 그래서 내가 말하죠. 한마디요. 알 거예요. 건전하게 운영해라. 만약에 여기서 사담만을 위하지 말고 저 건전한 정보장을 어떤 운영해라. 그러고 나는 해줘요. 그래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냥 어떠니 내가 성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면접 준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실제 모든 것이 팩트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작년, 재작년, 예를 들면 최근 3년치를 내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다 이제 4년치를 올려준 거잖아요. 4년치를 올려준 건데. 그러면 그 중에서 보면 재면접 비율이 상당히 좀 약한 지역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지역은 약해요. 그런데 재면접 비율이라는 게 해년마다 시군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지역은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 지역은 별로 재면접 비율이 별로였네.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겠지.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가 항상 그런 말 하죠. 면접 결과는
면접 결과는 미리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나한테 우리 시군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없어. 과거에 재면접이 별로 없었고 평이했던 데가 갑자기 재면접 비율이 높아졌던 그 지역도 분명히 통계자를 보면 있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시군은요 작년에 괜찮았는데요. 우리 괜찮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런 확률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해년마다 이것이 시군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틀림없이 그런 어떤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거짓말을 친 사람은 그러면 선생님을 또 건들 거예요. 선생님한테 공식적으로 말을 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했던 거, 자기는 예를 들면 재면접 대상자가 예를 들면 얼마 했는데 얼마 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다 자료, 개인 신상이니까 공개 못한다? 나는 다 공개할게요. 자, 공식적으로 학생들 보는 앞에서 유튜브를 통해든 어디를 통해서는 선생님이 같이 토론할 생각이 있어요. 선생님은. 못합니다. 왜? 나는 진짜고 그 사람은 거짓말이니까. 나는 얼마나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토론할 수 있어요. 자료라든가 팩트를 받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거짓말을 치는 거니까. 그것이 밥벌이 수단이니까. 그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지금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말을 내가 작년까지 내가 이런 말들을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약간 비슷하게 강하게 조금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수험생들이 작년에 내가 이런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올해 국가적에서도 작년에 예를 들면 일단 떨어지고 나서 있잖아요. 사회에 있는 학생들. 세상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있잖아요. 재면접 대상자들은 무조건 연락하라고 해요. 선생님 해년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 심지어는 정규 수업, 내가 서울시 강의다. 그럼 서울시 학생한테 말을 해요. 야, 여기 하면 경기도 재면접을 뜨면은 선생님 면접 강의 일정하고 다른 지역 겹칠 때가 많거든. 내가 학생들한테 부탁을 하죠. 야, 재면접 대상이 됐는데 얘들 좀 재면접 코치를 해줘야 된다. 너희들 좀 일해라. 얘들 점수 좋게 받았는데 미입을 받았다. 너희들 좀 양보 좀 해라. 정규 수업을 빼고 경기도 재면접 그런다 해서 여러분 10원짜리 하나 받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재면접 코칭을 또 해줘요. 1시간씩, 2시간씩 해줘요. 개인마다.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네? 작년에 타학원 수강생이 자기가 재면접이 고득점이 돼. 네? 그런데 재면접 코칭 해달라니까 전화로 몇 번 하고 말았대. 전화로 몇 분. 아니 보통으로 수렴할 거예요. 이거 다 했대. 그러잖아. 선생님한테 나한테 와서 제발 좀 선생님 돈을 드릴 테니까, 심지어는 돈을 드리시니까 저 재면접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제가 돈 받고 해줬겠습니까? 네? 학생들한테 양해 구해가지고 작년에 타학원에서 고득점 미입받고 온 사람 3명이나 재면접을 내가 코칭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재면접이 예를 들면 함께 재면접을 많다는 것은 오히려 있잖아요. 재면접은 경기도에 있잖아요. 재면접이 없어야 돼요. 왜? 물론 작년에 선생님 재면접 대상 우수로 재면접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수로 본 사람은 3명밖에 없었어요. 우수로 재면접 본 사람은. 1명 우수 받았어요. 3명 중에. 2명은 다시 보통으로 갔어요. 떨어졌어요. 필기컷에서. 그러잖아요. 작년에 선생님이 재면접을 몇 명을 선생님이 해준다면요.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작년에 재면접 대상자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생님 수강생이 약 400명 정도가 됐어요. 450명 정도 수업을 들었어요. 경기도 선생님이. 선생님 재면접 대상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23명이었고 물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연락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30명도 안 돼요. 다 맥시멈 잡아봐야. 그잖아요. 맥시멈 잡아봐야. 그러니까 그 팩트, 그 중에서 팩트 그대로 말씀드리면 23명, 그 중에서 23명이 받고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3명이 필기컷으로 재면접을 봤어요. 3명이. 그러면 실제로 어떤 10명이, 그러니까 이거 정확해. 우연히도 이것도 정확했어요. 10명이 고득점 됐어요. 선생님 제자가. 10명. 그러니까 선생님이 13명을, 그러니까 작년에 23명, 아니 23명인데 여기서 20명이 고득점 다 했어요.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그러면 유독 다른 학원, 스피치 학원 다녔던 사람만 고득점 자고, 칸나이만 재면접 있고, 선생님 수강생만 고득점 자고, 아니, 이 통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10에서, 예를 들면은, 고득점자의 비율이 80에서 90% 하겠잖아요. 재면접 비율이. 어쨌든 간에 20명에서 3명이니까, 23명에서 20명이니까 고득점자니까 거의 비슷하죠. 물론 조금 더 높긴 했지만, 몇 %, 좀 높긴 했지만, 그죠? 선생님은 다 코칭을, 내가 선생님이 23명을 코칭했고, 그 중에 칸나인이 예를 들면 3명이었고,
그렇죠? 한 명은 세 명은 그러니까 우수우수로 컨라인을 본 거예요. 예, 우수우수로. 그래서 3명 중에 한 명은 우수우수로 받았어요. 2명은 보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고득점자가 아마 물론 이 하중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명 중에서 컨라인으로 재문제를 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득점자가 내가 어떤 보면 18명, 20명은 됐을 거예요. 거의 통계랑 유사해요. 실제 나왔던 통계랑 거의 유사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통계랑 유사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20명 중에서 솔직히 죄송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좀 부끄럽지만 13명밖에 최종 합격 못했습니다. 그렇죠. 20명 중에서 7명은 7명은 고득점. 한데 그것도 선생님이 최선의 강의였어요. 이렇게 재면접을 하면은 그 정도 선생님이 아무리 코칭을 하고 해도 물론 기본적인 평균보다는 훨씬 높죠. 몇 배 높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규수업까지 빼면서 재면접 코칭을 하고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팩트. 그러니까 일부 학원에서 말하는 학생들한테 1대1 코칭을 했다. 그것도 다 100% 사기라는 이야기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해줄 처럼 말하고 그 학생들이 직접 연락처도 가지고 있어요. 전화 몇 분 받고 끝났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사정을 하더라고. 사정을. 선생님은 들어줬어요. 그 내용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까고나 그럴 생각은 초도 없었어요. 까고나. 하지만은 잘못된 부분을 정보를 가지고 마치 내가 화가 난 것은 일부 학원, 노량진에 있는 모 학원 강사가 그러면 저밖에 돼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미국 공포 조장을 한다느니 뭐느니 그 말을 계속 했냔만 해요. 나를 두고 저기 간 소리잖아요. 예? 학생들이 와서 개인 카톡부터 선생님 또 저기 있겠네요. 작년에 들었다가 선생님 또 저기 갖고 있네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시는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할게요. 이것은 여러분한테 팩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는 있잖아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이 계속 바이를 하든 내가 더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다. 더 내가 지금 같아서 강의 안 하고 그 사람이 실체에 대해서 싹 내가 여러분한테 한 10시간 공개하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A4 박스 4장의 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전화 녹음 파일까지 다 그 외에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내가 이것을 한 이유는 잘못된 정보. 나를 마치 여러분한테 미흡을 조장하는 그런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한테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내가 미흡 조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는데 여러분들이 강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런 인간이 선생님이 건들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선생님 제자들 챙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잖아요. 왜? 선생님은요, 남을 비워 내 학생들 챙기면 되는 거예요. 다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또 잘못돼서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지역 연고에 안 살면은 미입을 준다. 이것도,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것도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연고지에 안 살고 있다고 해서 있잖아요. 미입을 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대신 비연고지에 있는, 그것도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겠죠. 좀 이따 내가 시간 되면 해주겠지만. 대부분, 면접관들, 수험생들이 모를까요? 예를 들면 내가 기술직이야. 우리 지역에서 안 뽑았어. 한 명 뽑아. 다른 지역은 10명 뽑아. 그래서 사람 심리가 10명 뽑은 대로 가고 싶고, 안 뽑은 다른 지역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수험생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면 연고지 실제 살고 있는, 그러면은 공고문에 처음부터 실제 살고 있는 곳만 지원해라. 이렇게 공고를 해야지. 그잖아. 자기들이 31개 시군을 선택하게 해놓고, 예를 들면, 네가 양주 사는데 이번에 수원에 지원했어. 너 수원에 안 사니까 너 미입을 주겠다. 이런 개떡 같은 일은 안 벌어져요. 더 반대 상황도 있어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이 2023년이죠. 2022년도, 2023년도. 여주죠. 아니,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해버렸네, 순간적으로. 자, 순간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여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주에서. 여주가 평생 살았던 고향이에요. 부모님 고향이고 할아버지 고향 평생 살았어요. 그 여학생이 여주에서 일반행정도 말해버렸네. 말 안 해야 되는데. 진짜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네요. 자, 여주가 평생 살았어요. 2번 다 고득점 미입했어요. 고득점 것도. 상위 점수가 10% 정도 안에. 2번 다 고득점 미입.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말씀드릴게요. 그 선생님 수강생이었어요. 선생님 수강생이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나서 2023년도 면접 끝나고 선생님이 상담을 했죠.
그래서 제가 각별히 신경을 썼어요. 각별히. 코칭 때도 와라 해가지고. 절대로 미입받을 요소가 없어요. 선생님 26년을 했는데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얘가 다만 한 가지가 뭐냐, 내성적이야, 성격이. 아주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 근데 면접 볼 때 말은 잘해요. 착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다음에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죠. 이야기를 했죠. 너는 더 이상, 너는 자기는 여주에 살고 싶었어요, 처음에. 여주에 살고 싶어서 여주를 줄였대요. 자기가 연고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고 있고 부모님도 살고 있고. 내가 그랬죠. 너는 이제는 차라리 서울시를 봐라 그랬어. 서울시를 봐라. 너는 서울시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미련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서울시를 봤어요. 그런데 웃긴 것이 2024년도에 그 두 번의 미입을 받았는데 우수받고 최종 합격을 했고 지금 서울시에서 근무 중에 있어요. 자,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연락이 오고 통화를 해요. 서울이 훨씬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두 번 따르는 거 오히려 잘 됐대요. 이래. 그잖아요. 미련이 없대요. 고향에 미련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소문이라는 거예요. 예. 예. 연고지가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것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원인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연고지, 그러면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이 공무원들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연고지로 해서 그랬다면 50%는 다 문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연고지에 대한 어떤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 있었겠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못했기 때문에. 다른 요소에서 어떤 면접이라는 것은 특정한 질문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미입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보고, 아무리 그렇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잘못된 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문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막 선생님 저 연고지가 여기 아닌데 어떻게 해요? 제가 어디 가서 오프트 강의를 들었는데요. 연고지가 없으면 미입을 받을 수도 있대요. 근데 나는 안 들어요. 그 다른 사람 하는 것을. 왜? 토 나오니까 안 들어요. 가끔씩 어떤 스텝이나 매니저한테 한번 들어보라고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야기 하는지 들어는 봐라. 그렇게 해요. 나는 안 듣습니다. 네? 나는 남의 책도 보지도 않아요. 죄송한 소리 같지만 선생님은. 철칙이 있어요. 선생님 남의 책조차도 보지도 않아요. 강의는 있잖아요.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답변 어떻게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게가 중요한 거예요. 경기도 면접이요. 지방집이 다 거기에요. 예? 아니, 경험률 질문하고, 예? 우리 지역의 문제점 해결 방안 이야기하고, 예? 그 다음에 공직과 윤리관 기본적인 질문하고, 자기소개하고, 지원등기 시키고, 예? 예? 기술직 같은 경우, 경기도는 더군다나 영양면에 전공도 잘 안 물어봐요. 가끔씩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니, 전공이야. 기술직 혹시 전공 물어보면, 내가 공부한 거면 대답하면 되고, 전공 질문 하나 못했다고 물어보지도 않지만 잘. 그거 하나 대답하다가 미입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 전공 질문 하나 제대로 대답하다가 미입 주는 공무원이 어디 있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오.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면접 평가를 가지고 예를 들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역의 문제다,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면접이라는 것은 자기가 예를 들면은 어떤 질문에 답을 했을 때에 그 자기 생각을 이야기 못 한다는 거. 그래서 면접이란 공모 면접은 결과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미입을 안 받는 이유는 뭐냐면 면접은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역량 면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들 경험 위주로 많이 질문을 이루어져요. 꼬리꼬리 물고. 경기도 면접이 대부분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 면접 썼던 여러분들 후기를 보면 대부분 다 경험형 질문이에요. 경험형 질문들. 인성 질문들이죠. 조직생활 관련된 질문들이죠. 요 두 개가 핵심 질문이에요. 핵심 질문들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거나, 예? 자기 내 생각이 아니라 뻔한 이야기 한다거나. 근데 선생님, 죄송한 소리 같지만, 선생님도 제자들도 제 면접을 보면은 미입 받을 만한 했구나라는 후기들도 솔직히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는 미입 받아도 할 말이 없겠다라는 순간 딱 그런 것이 있어. 아예 답변도, 예?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냥 면접관의 질문 의도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보여요. 예? 미입 받을 만한 후기 있다니까요. 거짓말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면접이라는 것은 항상 주의하세요. 특히 경기도 면접 같은 경우는 진정성이죠. 진정성. 거짓말 치지 말아라. 두 번째, 내 이야기를, 내 생각,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해라.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재면접 비율이, 실제적으로 선생님 수강생들은 작년에 재면접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면접 비율이 한 25.7%, 한 26% 정도, 27% 정도 됐다고, 작년에 재면접 비율이. 한 선생님 제자들은, 선생님 수강생은 비율로 따지면 4%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실제로 되지 않다. 수강생에 비해서 재면접 비율이 실제 4%,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일부 학원에서 말하는 통계님은 있죠. 100% 사기고 구라예요. 나는 그런 거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국가직에서요. 국가직 그 일배수 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수가 몇 명이고 미비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선생님은요, 일배수 것은 대략 다 알아요. 대략. 거의 90%는 다 일배수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국가직 일단, 예, 지방직 큰 거 같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 그런 거 다 선생님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재면접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더 이상 이걸로 이야기. 작년에 어쨌든 간에 재면접 실질적인 구제율은 14.9%밖에 안 됐다. 작년에 재면접은 실제 인원은 484명이지만 개별 통보까지 하는 지역 같은 경우 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재면접 비율이 보통 보면은 5% 미만이 아니라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이 통계만 보더라도 만약에 간단하게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 통계 보시고요. 이 개별 통보, 이거, 예를 들면, 빼고, 예를 들면, 나온 것만 통계가 좀 계산하면 딱 나와요. 보통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25%, 예. 평균, 전체 평균 한 25%, 이 정도, 도 전체로.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시군에 따라서,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해 줘야 돼. 표가 있어요. 예. 근데 좀 센 데가 있어요. 면접들이. 수원, 대표적인 게 수원, 예. 용인,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김포도 옛날에 장난이 아니었죠. 김포도 한번 난리 났었죠. 김포. 그 다음에 뭐 평택. 그 다음에 묘하게 여기는 표가 보였으면 좋은데 설명해 줘야 되는데 몇몇 지역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것만 생각하면 갑자기 과거에는 평이었는데 갑자기 재면접이 늘어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강준가 어딘가는 잘 모르겠네요. 강준가도 거기도 과거에는 평이었는데 갑자기 재면접이 높아졌고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여기서 결론을 짓고 강의를 할게요. 재면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선생님을 거짓말로 여러분들 통계를 하고 미흡을 조작한 사람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일부 학원에서 매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원래 선생님은 과거 여러분들 오픈특강 같은 거 봐보세요. 선생님은 강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방직 강의 같은 경우는 강의만 했어요. 3시간 반 동안, 4시간 반 동안 하루 종일 선생님 이야기 한 가지도 안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방직 강의. 예? 강의만 했어요. 선생님 강의만 하고 싶어요. 오픈특강 하나더라도 이 중에서 선생님 수업을 안 듣는 사람도 많고 듣는 사람도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최소한 경기도 면접이 이런 거다.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지. 오픈특강 때 내가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러니까 내가 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선생님을 마치 미입 조작하는 사람으로 거짓말을 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료까지 정보 공개 자료까지 싹 가져온 거예요. 학생이 준 거라니까. 학생이 저한테 준 거라고. 그 학생이 저한테 준 거라고요. 학생들한테 알려달라고. 학생들한테 알려달라고. 나한테 사정하달라고. 그 학생은 경기도 시험 안 봐요. 이제 다시는 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저한테 주고 갔어요. 저한테. 물론 제가 다시 마음 바뀌었고 이번에 또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자, 다른 식으로 봐서 왔는지는 그것은 몰라요. 그거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면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구제율이 보세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있잖아요. 고득점자 미율이 보통만 봐줘도 되는 미율이 10명이면 8, 9명이고 그 다음에 필리컷에서 예를 들면 미입을 받을 확률은 1명에서 2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제율이 15%도 안 된다는 것이 팩트예요. 이것은 해년마다 그 통계는 거의 바뀌잖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더라도 아까 그 사례를 이야기했잖아요. 혹시 내가 작년에 필기컷으로 보통받고 학교 간 사람들 소개하면 다 소개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작년에 여주에서 그 학생도 저하고 연락을 해요. 미입받고 2번 미입받고 서울 가서 수박 학기 간 그 여학생도 내가 다 하고 있고. 작년에 어떤 다른 학원에서 재면접을 받는데 전화만 몇 번 받고 나한테 코치 받았던 그 여학생 3명도 저는 알고 있고. 그잖아요. 한 명은 최종 합격했고 2명은 떨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결과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고득점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뭐라 하든 믿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공지에 담을 사람이죠. 이렇게 자료 다 공개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준 자료 있죠. 여러분들 어디서 다 공개해도 돼요. 이건 팩트니까. 팩트니까잖아요. 그래서 저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선생님은 수업을 듣고 안 듣고 여러분들 그건 다시 관심 없어요. 경기도만큼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의해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기준에 있어서
일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더 많더라. 과연 왜 이 사람이 정말로 미입을 받아야 되는가? 이해 못하는 그런 후기들도 있어요. 나는 왜 개인 코칭을 해주냐면은 재미있는 대상자를 직접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후기 자체로는 국가직 같은 거 평가가 가능해요. 후기로. 그런데 경기도 재면제만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선생님이 꼭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나오라 해가지고 질문지를 그대로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요. 싱크로를 100% 그대로 선생님이 이 질문을 할 테니까 어떻게 코칭하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코칭하냐. 자, 지금부터 질문을 할 테니까 네가 몇몇 장에서 똑같지는 않더라도 똑같이 한번 답변해봐라. 보고해도 된다. 후기 보고해도 된다. 그럼 선생님 질문하면 똑같이 답변해요. 그래야지만이 이 학생이 정말로 신경 쓰이죠. 머리 아프죠. 선생님도. 집중을 하죠. 그래서 똑같이 질문을 듣고 나서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저런 문제점 파악을 하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요. 집중적으로 지도해도 구제율이 그래도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다 구제를 못합니다. 구제해주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 같아서는 다 구제해주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여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만큼은 좀 답답하게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건 선생님을 이것은 또 선생님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공무원 될 사람이에요.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또 미입 조장을 한다고 저를 비방할 거예요. 더 이상 그 미입 조장을 하든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최소한 선생님 오프트 강을 들었던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보통 4년치를 보면은 재면제 비율이 높은 데가 있어요. 그쪽 지역은 각별히 조심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좀 평이하게 재면제 비율이 없다가 갑자기 늘어난 지역도 조심해야 되고 또 세 번째로 지금은 좀 평이했지만 우리 지역도 재면제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물론 개인적으로 2025년도에는 이 오픈 강의를 저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도청에서. 들었으면 그런 의도도 있어요. 의도도 있다는 거예요. 듣고 제발 저는 그런 어떤 불공정한 면제, 어떤 정말로 어떤 불공정한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제발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그 공무원들을 존중합니다. 나는 강의할 때 평생 강의에서 나는 공무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강의합니다. 여러분 국가직 들었던 학생들한테도 알 것이고 선생님 강의를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은 항상 말하죠. 대한민국의 미래들은 너희들한테 달려있다. 너희들한테 달려있다. 지금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누구나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좋은 공무원이 되라고 선생님은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일어났던 이런 형태로 인해서 이러니 말도 안 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그냥 단독적으로 말할게요. 작년에 수원 같은 경우 이하 나왔으니까 작년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수원시가 있잖아요. 40대가 총 30명 받죠. 30명 면접. 처음 봐보세요. 처음. 필기 합격 40명이잖아요. 네. 40명이죠. 전원다. 여기서 성적에 상관없이 필기 성적이 떨어지고 거기서 재면접을 통해서 재면접 본 사람들이 전부 다 100% 탈락했어요. 한 명도 필기 합격자가 모든 직렬에서 한 명도 없어요. 과연 이것이 맞느냐 그 말이죠. 모든 직렬에서 40대가 한 명도 최종 합격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수험분들한테 죄송한데 올해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재면접 대상자에서 한 명도 다 합격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는 이런 걸 옛날에 인천에서 한번 보고요. 수원에서 처음 봤어요. 저는 그 학생이 나한테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선생님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한두 명은 있겠지.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 그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여기까지 하겠죠. 잠시 쉬었다가 괜히 재면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선생님이 진짜 강의를 하고 싶어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픈 특강을 통해서 검증받고 싶은데 그것을 못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네요. 강의 못 들은 부분은 앞에서 지방직했던 거 지방 특강 들으세요. 내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경각심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지 않았냐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것이 선생님 모든 팩트라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